안녕하세요. CR국어 양일쌤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5회 그 중에서도 화법과 작문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수능에서 화법 작문은 되게 쉬운 영역이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쉽다고 해서 준비 없이 전략적인 어떤 대비 없이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멘탈이 관리가 안 되거나 혹은 조금 어려운 유형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신유형이 나왔을 때 당황하게 되고 그 멘탈이 꼬이게 되면서 수능 국어 전체가 이 수렁에 빠지게 되는 그런 비극이 생기는 일이 아주 허다합니다. 자, 그래서 수능 국어를 잘 보는 첫 출발이자 첫 단추를 깨는 어떤 중요한 과정이자 관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화법과 작문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풀 수 있는 준비를, 그 전략을 잘 짜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화법 작문을 잘 풀기 위해서 지문의 구성이 어떠한지부터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문이 몇 개 나오는지, 어떤 것들로 되어 있는지, 특성이 어떠한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선생님이 좀 칠판을 띄워서 화법 작문 지문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화법 작문 지문이 몇 개 나오는지 그 구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화작 지문은 3개 나옵니다. 3개. 자, 3개가 나오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지문은 화법 관련 지문입니다. 화법 관련 지문. 자, 보통 문제가 1번부터 3번까지 첫 장을 펼쳤을 때 나오는 지문이 바로 화법 지문인 거죠. 자, 3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문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지문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문이 화법 관련 지문이라면 당연히 장문 지문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장문 지문은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지문에 나옵니다. 보통 어떤 학생의 글쓰기 초고가 주어지고요. 그 초고를 수정하거나 자료를 추가해서 개요를 수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지문은 마지막 8번부터 10번까지 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지문은 이렇게 화법과 작문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어떤 지문이 나오냐면요. 화법과 작문이 복합되어 있는 화법 플러스 작문의 복합 지문, 콜라보레이션 지문입니다. 복합 지문이고 보통 문제가 4번부터 7번까지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이 화법 지문은 앞에 4번과 5번 문제는 보통 이 두 번째 지문이 보통은 화법 지문이 가로 나오고 장문의 초고가 나로 나오거든요. 가나 두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4, 5번은 앞에 화법 지문, 그러니까 가 지문과 연관해서 두 문제가 나오고요. 자, 6번과 7번은 자, 그 뒤에 붙어 있는 장문 지문, 보통 나 지문이라고 하는데 이 나 지문과 연관된 문제 두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지문 구성이 되는데요. 앞에 화법 지문 첫 번째 지문은 보통 길이가 중간 길이. 보통 우리가 시험지 한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데, 첫 지문 1, 3번 지문은 보통은 이렇게 한쪽 단을 거의 차지하거나 약간 넘어가는 수준의 길이. 자, 이 정도의 길이로 출제가 되고요. 보통 문제 1번, 2번, 3번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는 어떤 정도의 길이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지문, 장문 지문은 길이가 제일 짧습니다. 보통 이런 정도의 지금 페이지에서 장문 지문은 한쪽 면에 한 3분의 2 정도 길이에 해당하는 가장 짧은 길이로 출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문제가 8,
9, 10 이 정도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지문이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두 번째 지문은 길이가 가장 깁니다. 얼마큼 기냐면 보통 이렇게 한 페이지 이렇게 중간을 쪼갰을 때 자, 이렇게 앞에 가가 길게 보통 가가 이렇게 중간까지 가가 여기까지 나오고요. 그 뒤에 나는 뒷부분에 갖춰서 이 정도 짧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가 일부가 이렇게 이만큼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로 치면 자, 첫 지문이 1, 3번 지문의 2배가 훨씬 넘고요. 세 번째 지문보다는 3배, 4배 가까이 될 만큼 엄청나게 긴 길이의 지문이 4, 7번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두 번째 47번 지문의 길이에 압도되어서 학생들이 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서 당황하기보다는 길기 때문에 이거 언제 풀지? 빨리 풀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빨리 풀지? 자, 시간에 쫓기는 어떤 그런 멘탈의 어떤 그 동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지문이 항상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문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화법 지문이 또 어떤 특성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화법 지문은 자, 그럼 화법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화법은 말하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하기와 연관된 것인데요. 그 지문의 세부 내용을 보면 주로 어떤 지문들이 많이 나오냐면 화법 지문에서는 첫 번째 학생의 수행평가 발표, 그 다음에 강연, 방송의 대담,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문화재 해설사, 문화재 해설, 그 다음에 친구 간의 대화, 선생님과 학생 간의 대화. 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쉬운 화법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조금 고난도 화법 지문은 좀 고난도 화법 지문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자, 뭐가 나오냐면요. 토론과 토의, 협상. 자, 이런 지문들이 있습니다. 토론과 토의 협상은 첫 지문의 화법에는 별로 출제가 되지 않고요. 토론 토의 협상은 보통은 4, 7번 지문의 가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토론 토의 협상을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이 토론과 토의 협상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순서라든가 또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이라든가 토론 토의할 때 입론과 반론의 순서라든가 또 반대시 있는 특징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점 명심하고 꼭 그런 지문을 꼭 한번 여러 번 한 두세 지문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읽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준비도 없이 잘 푼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1, 2등급을 맞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과정은 필수 불가결입니다.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저 열심히 풀면 다 맞습니다. 이런 식의 나이브한 생각으로는 절대 수능국의 1, 2등급을 맞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문 구성의 특징을 바탕으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 5회분의 화법 전문 지문을 강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첫 번째 화법 지문에 가보겠습니다. 이런 지문을 이제 풀어 나갈 때 먼저 위에 발문 위에 굵은 글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먼저 읽겠습니다. 이거 읽을 때 여러분들 여기에는 이렇게 교내 독서 캠프 안내라는 주제, 자, 주제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내 라디오 방송이라는 화법 지문의 종류가 제시가 됐습니다. 자, 어떤 화법 지문인지 그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먼저 읽고 이걸 반드시 밑줄을 긋기를 바랍니다. 독서 캠프 안내, 라디오 방송이네. 진행자가 있고 뭐 학생장이 나왔네요.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지문을 이제 들어갔을 때 문제 푸는 순서 여러분들 문제 푸는 순서에서 지문을 먼저 절대 읽으면 안 됩니다. 지문을 먼저 읽지 말고 문제를 먼저 보세요. 문제를 먼저 메모하세요. 지문 읽기 전에 문제 먼저 봐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 자,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 표 1번 보겠습니다.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 문제 역시 여러분 문제를 볼 때도 유형을 살피기 위해서 문제를 눈으로만 보지 말고 반드시 동그라미 쳐서 1번은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이네. 이렇게 체크해 둡시다. 자,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은요. 자, 화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유형입니다. 항상 1번 문제에 항상 나오는 문제는 진행자의 말 방식 혹은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혹은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말하기 방식 곧 화법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유형 볼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요, 이렇게 나와요. 학생회장이 방송 전에 방송부와 협의한 내용이다. 자, 학생회장이 방송에 출연하는데 방송 전에 방송부에 협의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말하기 이전에 말하기 계획을 짠 거예요. 자, 말하기 계획을 짤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발표하는데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지? 개요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또 방송을 나간다면 내가 어떤 거를 말할지 방송 주최 측과 그 스텝 측과 회의해서 내용을 협의하겠죠. 자, 이런 말하기 계획이 있습니다. 이 말하기 계획은요, 실제 방송에서 계획대로 똑같이 100% 반영이 되기도 하지만 계획은 10개 했는데 실제 방송하다 보면 뭐 6개, 7개만 말하고 나머지는 폐기 처분되거나 미처 언급되지 못한 채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말하기 계획이 여기 밑에 보기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이 실제 방송 내용에서 어떻게 된 것인가를 따져보는 그런 말하기 계획 관련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는 뭘까요? 3번 문제 갑시다. 오늘 3번 문제는요. 자, 방송을 들은 학생이라는 앞에 주어가 나옵니다. 이런 방송을 들은 학생? 이건 뭘까요? 이거는 듣기 활동입니다. 듣기 활동. 여러분, 그래서요. 첫 번째 화법 지문에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세 문제의 유형이 다 항상 패턴이 비슷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말하는 자의 화법 방식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말하기 계획 관련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 듣기 활동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상 패턴이 똑같다는 점입니다. 염두에 두고 문제 유형을 알았을 때 훨씬 접근이 유리합니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3번. 방송을 들은 학생이 가를 구상하기 위해서 기록한 메모이다. 자, 앞에 가를 보면요. 가가 무슨 홍보 포스터, 교내 독서 캠프, 홍보 포스터 대회를 학교에서 개최합니다. 자, 그 대회에 이 학생이 지금 입상을 하기 위해서, 상을 타기 위해서 포스터를 지금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기록한 메모가 바로 밑에 보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제목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캠프 일시 뭐 대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유형을 파악했으니까 문제를 풀어 보겠는데요. 1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문제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여기서 약간 고민해 볼까요? 1번을 풀기 위해서 앞에 페이지 제시문 전체를 다 읽고 제시문을 다 읽고 나서 1번의 기억, 니은, 디귿니을 풀어볼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읽은 다음에 기억을 읽고 또다시 가서 기억과 제시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2배, 3배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방식은 절대 금지입니다. 선생님은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데요. 절대 지문부터 먼저 읽지 말고 문제부터 먼저 읽고, 그리고 문제에서 자, 1번 같은 경우는 진행자 말하는 것이 기억부터 미음까지 찍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시문의 전체를 읽을 필요 없이 기억 부분을 읽고 선지 1번과 1대1로 기억 부분과 1대1로 맞추면 1대1 대응을 시켜보고요. 그 다음 끊어서 중간 건너뛰고 니은 부분만 읽고 1대1로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먼저 풀어볼까요? 지문 전체를 읽지 않고 문제에 관련된 부분만을 끊어서 읽는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문 전체를 읽지 말고 문제에서 언급되는 기억이든 니은이든 A든 B든 간에 선지의 내용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선지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제시문을 가서 제시문에서 연관된 부분, 그 연관된 부분을
찾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만 OX 사인을 준다. 그러면 지문 전체를 읽을 필요가 없고 문제를 그죠?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서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상대 발언 내용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예측할 질문. 자, 긍정 반응의 첫 번째 포인트는 긍정이 항상 표시합니다. 선제 포인트를 짚어요. 긍정 반응을 보이고 청취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예측할 질문한다. 자, 앞에 페이지 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페이지 가볼게요. 자, 기억 문장을 보겠습니다. 캠프 이름이 멋지네요. 멋진다는 건 긍정적 반응 맞네요. 그 다음에 학교 이름을 하려면 천년 만년 캠프 이런 이름인데 천년 만년 책임 되게 그 캠프의 제목이 되게 특이합니다. 자, 학교 이름은 천년고 이름을 활용해서 지은 것이 재미있고요. 청취자분들께서 생소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정하게 되었습니까? 청취자의 궁금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예측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가볼게요. 자, 뒷페이지 가보겠습니다. 1번 당연히 오케이입니다. 그죠? 자, 적절치 않은 걸 물었습니다. 2번 볼게요. 자, 청취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의 발언을 요약하고 있다. 상대의 발언을 요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앞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이 책을 매개로 한 조를 이루어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활동이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인연은 앞에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 정리한 거 맞네요.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가면 하나씩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번에요. 1번의 정답이 4번입니다. 4번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푼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방법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때요. 여기 해결책이 틀렸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제시문 전체를 읽지 않고 선지의 일부분과 제시문의 일부분만 떼어서 1대1로 찢어 붙이기 때문에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지문 전체를 읽지 않고 풀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런 장점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번 문제도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먼저 똑같이요. 제시문 먼저 보지 않고 문제를 먼저 본 다음에 보기에 지금 A를 볼까요? 보기에 보면 독서 캠프의 명칭을 소개하고 있다. 지금 방송 전에 학생회장이 방송부에 협의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방송에서 꼭 소개할 내용으로 캠프의 명칭을 소개하자. 그런데 그 전달 내용으로 캠프 명칭의 선정 경위, 여러분 경위란 말은요 과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꼭 집어넣자고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가, O인지 X인지는요 앞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캠프 명칭 선정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해서 제시문 앞에 가서 뒤져보겠습니다. 앞에 페이지 가볼게요. 자, 뒤지는데 캠프 명칭을 뒤져봅시다. 여기 이번 기억 다음 문장에 캠프 명칭 나오네요. 보니까 캠프 명칭은 운영 방식을 공개한 다음에 공모를 통해 선정을 했고, 자, 그 도서 캠프의 취지를 책임이란 말로 잘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해서 선정이 되었다. 자, 선정 경위를 설명하는 거 맞네요. 선정 경위를 학생이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뒷페이지 문제 가볼게요. 뒷페이지 문제에서 자 밑에 2번 문제에 1번 A는 OK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역시 선지 3번이 문제라는 걸 아시면 선지 3번이요. 작년 독서 캠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고 쓰고 있는 선지를 볼 때는요 반드시 선지 포인트에 이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이렇게 문제점을 분석했고 그 다음에 달라진 캠프 취지를 설명했다. 두 가지 의미 단위가 있는데 이거 둘 다 체크해놓고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앞에 가서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작년 독서 캠프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디가 있는지. 자, 여기 나옵니다. 작년 독서 캠프가 책을 디귿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책을 매개로 한 선후배 간의 소통. 작년에는 선후배 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했다면 올해에는 범위를 학교 바깥으로 확장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든요. 자, 작년과 올해 어떤 캠프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은 나와 있지 않네요. 따라서 여러분들 뒷페이지 가서 자, 여기 3번이 이 부분이 X입니다. 그래서 답을 체크할 때는요, 그 단어의 키워드에 틀린 점은 그 위에 X 합시다. 이렇게 이 위에 X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X, 여기다 이렇게 그죠? 여기 뒤에 하지 말고 여기다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3번이 답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3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3번 문제 가볼게요. 자, 아까 3번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 봤지만 여기에 방송을 들은 학생이 가를 구상하기 위해서 자기는 독서캠프 홍보 포스터 대회를 개최하는데 그게 응모를 해서 상을 타기 위해서 구상한 메모입니다. 그러면 포스터에는 독서캠프의 제목을 포함해서 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고 책이 독서캠프이고 그림에 성격이 드러나게 그린다. 그 다음에 캠프 일시 대상 재학생과 학부모 신청 방법 캠프 누리집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제시문을 먼저 읽지 않고 이것도 역시 선지에 가서 제목을 보고 제목만 해가지고 이렇게 먼저 선지를 체크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캠프의 성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제를 넣는데 부제는 주민과 학생이 소통한다. 자, 맞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작년 캠프에는 선후배 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했다면 올해에는 주민과 학생 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캠프의 성격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민과 학생 소통 이런 내용이 첨가되는 것은 필요한 내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오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확인해 가면서 하나씩 치고 가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확인을 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7번 질문 역시 처음에 지문을 읽기 전에 지문 맨 위에 있는 굵은 글씨의 발문의 특성을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가글은 교지에 글을 쓰기 위한 인터뷰. 그러니까 쌤이 얘기했죠. 47번 지문은 반절은 화법 지문. 자, 반절은 자, 뒤에 나오는 반절은 장문 지문으로 화법과 장문이 복합된 지문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자, 역시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가가 화법 중에서도 인터뷰 관련 지문임을 알 수 있고요. 나는 그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고. 이건 초고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처음 쓴 글,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 아직 미완성 상태의 글을 가리키죠. 그래서 나 글은 장문 영역의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 인터뷰 나 장문 이렇게 돼 있구나. 글의 길이가 엄청 압권이네요. 가가 엄청나게 길게 나오고요. 자, 언뜻 보니까 뭐 연구사 학생 2명이 와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네요. 뭐 석탑의 복원 이런 내용을 주제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읽기 전에 문제 유형부터 항상 먼저 잡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자, 다음 페이지 가서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4번을 보니까요.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어떻게 풀까요? 가가 인터뷰 글로 엄청나게 길이가 압권으로 긴데 이 인터뷰 글을 다 읽고 난 머릿속에 기억이 남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읽고 나서 4번을 푼다면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 갔다 시간이 다 깨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풀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풀지 마시고요. 어떻게 풉니까? 먼저
1번과 2번 보니까 1번은 기억과 니은의 공통적으로, 이것도 공통점입니다. 기억과 니은을 먼저 한번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먼저 선지부터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 문화재 복원 전반. 자, 복원 전반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자, 근데 선지 2번은 같은 기억과 니은 같은 내용인데, 자,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사전에 조사한 정보. 사전에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묻고 있다. 자, 묻고 있다라고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묻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죠. 그렇다면 1번과 2번에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정의 설명이 차이가 있으면 알 수 있는데요.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 제시문에 가서 기억과 니은만 확인해 보는 것이 여기 이 문제를 푸는 어떤 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띄어서 앞에 제시문을 가볼게요. 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보면은 기억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그런 접속은 나왔냐 생각치고요. 조사한 바에 따르면 91년 9층까지 복원된 동탑과 달리 이번에 복원된 서탑은 6층까지만 복원됐다. 옛날에는 9층까지 복원되었는데 동탑이, 자, 이번에 복원된 석탑은 6층까지만 복원되었는데 차이가 있네요. 6층, 9층으로.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라서 대입견을 단어에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니은 문장도 가보겠습니다. 자, 니은 문장은 이쪽으로 밑에가 있네요. 자, 밑에 가보겠습니다. 자, 답변해 주어서 고마워요. 자, 학생이 또 질문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보니까요, 미륵사지 석탑 복원의 과정이 석탑 복원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서 합의점을 찾기 힘드시지 않았나라고 학생 1이 연구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뭐에 대해서?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인터뷰를 준비할 때 자료 조사를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보고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내용 가지고 밑줄 그으니까요. 아까 4번 문제 답이 거의 떠오릅니다. 자, 4번 문제 가볼까요? 자, 1번 복원 전반에 대한 정보 확인한다. 2번 조사한 발 바탕으로 묻고 있다. 정답이 벌써 2번이 답될 가능성이 높네요. 자, 이렇게 풀면 여러분들 제시문 가를 전체 읽지 않고도 벌써 한 문제가 풀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문제 먼저, 선지 먼저, 선지에 표시하면서 현재 포인트를 짚고 관련 문장 제시문 가서 제시문 읽으면서 역시 제시문에 관련 문장의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1대1로 퍼즐을 맞춰간다. 이런 방법 꼭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A에 담긴 학생 1과 학생 2의 의견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A가 학생 1, A 가볼까요? A의 학생 1과 1이 어떤 의견인지, 자, 앞에 제시문 A 가봅시다. 여러분들 A를 보면요, A가 앞에 페이지 학생 1과 학생 2 부분인데요. 자, 전체 가의 인터뷰 길이가 굉장히 긴 그 반면에 그 중에서 A는 학생 1과 학생 2의 길이의 지금 짧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전체 내용 중에서 A 부분은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만 띄어서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역시 지문 A를 먼저 읽지 않고 자, 선지를 먼저 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저희가 선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5번에 1번 보니까 학생 1은 상상력보다는 고증을 바탕으로 한 복원 과정을 선호하며 동탑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지 문장 볼 때는요, 절대 눈으로만 보지 말고 밑줄 그어야 됩니다. 자, 학생 1은, 학생 1이 지금 보니까 1번과 3번 두 군데 있네요. 그래서 똑같은 걸 표시를 먼저 해놓으면 좋겠죠. 상상보다는 고증을 바탕으로, 그럼 A보다는 B라는 건 우리가 비교 구문인데요. 여러분, 비교 구문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A보다는 B라고 했을 때 A와 B의 순서를 바꿔 출제할 수 있다는 거죠. 출제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문장 구조의 특성을 A보다는 B, 상상과 고증 가운데 어떤 것을 학생이 더 중시하고 있을까? 바꿔치기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선지 1번의 내용에 따르면 학생 1의 경우에는 고증을 더 중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동탑에 대해서 호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말 그러한지, 과연 상상과 고증 중에서 고증을 더 중시한 것인지, 혹시 거꾸로 바꿔치기 된 것은 아닌지 하고 의심을 하면서 앞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학생 1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이 보니까요, 문화재 복원이라고 하면 상상을 통해서라도 옛 모습 그대로의 완전한 형태로 돌리는 것이죠. 학생 1은 상상을 통한 완전한 형태의 복원을 중시하고 있네요. 그리고 쭉 보니까, 밑에가 보니까, 동탑을 더 선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증보다는 원래, 상상을 통해서라도 하자라는 관점을 학생이 견지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볼까요? 자, 5번에 1번 보니까 학생이는 상상보다는 고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거꾸로 되네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는 선제 초점을 이렇게 명확히 연필로 체크한 상태에서 이것이 바꿔치기 되거나 혹은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재심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OX를 할 수 있습니다. 1번은 거꾸로 되어 있네요. 자, 학생 1을 살펴본 게 선생님이 지금 학생 1 관련 선지 3번이 또 있기 때문에 3번도 한번 동시에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1은 학생 2와 달리가 나오면 이렇게 각을 묶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문이 머리 좀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단은 학생 1이 주어니까 주어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학생 2와 달리 이 부분을 이렇게 바로 묶어두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항상 묶어두고 앞에 주어만 먼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미완성보다는 완전한 맞네요. 미완성보다 완전. 역시 이것도 비교 구문인데 앞에 제시문에서 상상을 통한 완전한 형태의 복원을 중시했죠. 그래서 완전한 형태 복원 맞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동탑 호감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이 학생 1만 봤을 때 맞다는 사실을 거의 확인할 수 있네요. 물론 여기서 학생 2가 정반대의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앞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학생 1만 봤을 때는 선지 1번과 비교했을 때 3번이 거의 답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문을 끊어서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4, 5번을 거의 풀었는데 4번 거음 두 문제를 푸는 동안에 앞에 제시문 가에 인터뷰가 엄청 길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기억과 니은만 끊어서 두 문장 읽고 그 다음에 중간에 A 부분 문장 이렇게 끊어서 이 정도만 읽고 두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가의 인터뷰 길이 전체의 길이로 볼 때 약 3분의 1? 4분의 1 정도만 읽고 두 문제를 다 풀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엄청난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이 되고 또 멘탈의 어떤 스트레스 이걸 줄일 수 있다는 점, 저희 커다란 효율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6번과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나의 반영된 학생2의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 항상 단문을 읽을 때는 문제 포인트에 체크해서 출제자가 무엇을 묻는 것인가를 먼저 각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나가 글의 초고인데 이 초고는 학생들이 인터뷰를 가서 연구사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처음 쓴 글 초고입니다. 우리가 초고를 쓸 때 역시 글쓰기 계획이 필요하죠. 그 계획을 가지고 글을 쓸 텐데, 우리가 계획이 아직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계획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초고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초고를 보고서 계획이 어떤 것인지 추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는데,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
앞에 가서 나글을 먼저 읽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그렇게 읽지 않고요. 나글을 먼저 읽지 않고 그러니까 선지를 먼저 보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선지 1번의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인터뷰에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먼저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네. 자, 인터뷰 정보를 근거로 미륵사지 석탑이 현존 가장 큰 석탑임을 제시한다. 현존 가장 큰 석탑임을 제시한다.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뷰에서 얻은 정보가 맞느냐 이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현존 가장 큰 석탑이라는 걸 두 번째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제시문 나에 가서 이 두 가지 사항이 과연 맞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글 가볼게요. 자, 나글 가보니까요, 나의 앞부분에, 미륵사지 석탑은 현재 존재하는 최대의 석탑이다. 나와 있네요. 그러므로, 문제 6번에, 선지 1번에 그 뒷부분은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또 어디에? 인터뷰에 나와 있다. 인터뷰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존 최대 석탑이라는 이런 초고의 내용이 과연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죠? 과연 있는지를 앞에 인터뷰 제시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또 앞에 빌 또 넘어가 봐야 되겠네요. 자, 앞에 부분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연구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앞에 제시문 첫 부분에, 가의 첫 부분에 기억의 윗단락에서 확인해 볼게요. 기억 윗단락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의 미륵사지 석탑, 우리나라의 현존 가장 큰 석탑,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이라고 이미 연구사가 얘기해 준 게 있네요. 그러면 인터뷰를 근거로 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럼 6번에 2번을 보겠습니다. 현재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제시하여, 자, 이번은 맞네요. 문화재 복원에 대한 생각의 다양함을 보여준다. 자, 그럼 선지 2번의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일단 재학생 대상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이걸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자, 문화재 복원에 대한 생각이 다양하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 자, 제시문에 나의 이 내용이 과연 들어있을까요? 역시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앞에 걸 가볼게요. 자, 여기 제시문의 나글의 끝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요. 교직편집부에서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조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고증할 수 있는 부분만 복원하자는 의견이 58%였고, 그 다음으로 상상을 통해서 원형을 복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세 번째는 원형 집착을 버리고 재창조하자.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네요. 그래서 선지 2번도 맞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요. 지금 선지가, 지금 2번까지는 오케이가 나왔네. 이런 식으로 선지의 포인트를 짚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재시문에서 확인하는 방법. 순서가 항상 선지 포인트. 그 다음에 재시문 거꾸로 올라가서 내용 확인.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답 여러분들이 직접 풀고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 7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보기를 활용하여 나를 수정 보완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보기는요, 여기서 보기를 활용해서 나를 수정 보완해라. 여러분, 그러면 보기 글이 새로 추가된 자료에 해당하고요. 아까 나글은 완성된 글이 아니라
미완성 글, 즉 초고였지 않습니까? 초고이기 때문에 아직 미완성된 글이고, 따라서 뭔가 내용이나 자료가 추가되면 그 내용에 맞추어서 수정이 필요한 글인 거죠. 따라서 보기에 새로 추가된 이 자료를 보고 그 보기의 내용에 맞추어 나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보기의 내용이 중요하네요. 자, 이때 보기 읽을 때 절대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밑줄 긋는 거 여러분 꼭 확인합시다. 자, 프랑스 정부는 화재로 지붕과 첨탑이 무너져 내린 노트르담 대성당을 복원하면서 현대적 양식을 도입하는 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라고 했네요. 자, 프랑스 정부가요, 복원하면서 현대적 양식 반대하지 않겠다. 자, 그러니까 현대적 양식으로 복원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친 거네요. 자, 전통적 양식을 고수했던 기존과 달라졌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아닌 현대 방식을 추구하는 거네요. 자, 이후에 그 복원 방식으로 지붕 전체를 스테인드 글라스로 덮거나 탄소 재질로 불꽃을 형성하는 등 창의적인 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프랑스 정부가 노트르담 성당을 복원할 때 고증에 의한 전통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선지 보겠습니다. 선지 이번에 포인트. 자,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오랜 기간을 거친다. 자, 포인트에 동그라미 치고 오랜 기간은 아닙니다. 포인트 X 할게요. 선지 2번. 문화재 복원은 훼손된 시점과 시차를 두고 복원한다. 이런 내용이 보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니죠? 역시 이것도 X네요. 3번, 추정보다는 고증을 통해. 여러분들, 이 위에 보기글이 고증을 추정합니까? 고증 아니죠? X입니다. 자, 4번, 복원 가치관은 다양하다. 답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그쵸? 달라졌네요. 여기 나왔습니까? 자, 기존과 달라져 나온 입장 나오지 않습니까? 4번이 답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7번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때요? 재심은 강한 나를 전체 읽지 않고 끊어서 푸는 방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방식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좀 넘어갈게요. 10번 지문 역시 위에 있는 발문의 굵은 글자를 확인해 볼게요. 다음은 동아리 체험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다. 제목 주제가 나오네. 동아리 체험전 정보 제공이 밑에 학생 초고의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참여를 독려한다.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독려한다. 체험전.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확인하고 그다음 초고를 읽지 않고 자, 문제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8번 보니까요. 학생이 글 쓰기 전에 계획한 초고에 계획한 내용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거.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표현되면 됩니까? 자, 초고는 제시가 되어 있지만, 그죠? 계획은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초고를 읽고서 계획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한번 확인하면 되겠죠? 역시 선지를 먼저 읽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선지 1번 볼게요. 체험전의 주제는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되어서 결정된 것임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앞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제시문 글 가볼게요. 자, 체험전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 동안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환경 분야에 있는데 자, 그래서 환경 분야에서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험전 주제를 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네요. 그죠?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반영한 것은 1번이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여기 바로 8번에 1번 정답이 들어있네요. 그럼 1번은 OK입니다. 자, 선지 2번 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확인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선생님 문제풀이 방법만을 얘기해 줬으니까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는 실제 풀어보시고 답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을 수정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해서 기억을 수행해라. 그러면 보기에는 새로운 자료 내용이 추가돼. 새로운 자료 내용이 분명히 추가가 되어 있겠네요. 그리고 이 새로운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기억을 수정할 때 그 방안은 반드시 보기의 내용에 기초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자, 그럼 보기를 잘 읽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보기 읽어볼게요. 지난 2016년 10월에 유럽 플라스틱 및 고무 기계 협회는 세계 63개국의 포장용 플라스틱 생산량 및 소비량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 포장용 플라스틱이네요. 그 조사에 따라 보니까 2015년 한국의 1인당 연간 포장용 1인당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소비량은 61.97kg로 세계 2위였습니다. 그죠? 자, 더불어 내용이 바뀝니다. 여러분, 내용이 중간에 이렇게 추가될 때는요, 더불어 이렇게 세모 표시하시고, 일종의 접속부사 역할을 하니까 세모를 표시하고 내용이 덧붙여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문장이 이거가 되겠습니다. 자,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아까 내용이 바뀌었네요. 아까는 포장용 플라스틱에서 연간 플라스틱으로. 그죠? 자,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1인당 연간 플라스틱은 132kg으로, 자, 63개국 중 한국은 벨기에와 대만에 이어서 3위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132kg인데 3위로 발표가 되었다. 2위가 아니고 그런 내용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 바탕으로 선지 한번 볼게요. 선지 1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에 비해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얼마였습니까? 아까 1인당 연간 플라스틱 132kg이에요. 포장용 플라스틱은 130kg, 죄송합니다. 132kg가 아니라 아까 61.91kg, 61kg에 비해 1인당 연간 자, 이것은 61kg고 순위는 2위였습니다. 자, 반면에 자,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아까 얼마였죠? 132kg. 순위는 3위였습니다. 순위가 낮은 거 맞네요. 순위가 낮습니다. 자, 그 이유를 분석해서 제공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를 분석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필요가 없겠죠? 자, 이거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쭉 정리해 가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선지와 보기를 잘 먼저 보고 제시는 꼭 올라가서 확인한다. 이런 방법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자, 마지막 10번 문제 볼게요. 자, 보기는 학생이 세운 글쓰기 계획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내용을 적정한 것을 골라보라. 이런 문제네요. 자, 보기가 글쓰기 계획입니다. A에 들어갈 내용. 그럼 A는 앞에 보면요. 제시문의 마지막 문단. 제시문 마지막 문단의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채울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보기의 조건의 포인트에 밑줄을 그어야 되겠네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환경 문제를 주제로 삼은 동아리 체험 전의 의. 자, 동아리 체험 전의 의를 한 번 더 강조해요. 첫 번째 내용이네요. 환경 문제 주제에 대한 의의를 강조하고, 그 다음 서리적 표현 활용. 두 번째, 서리적 표현과 세 번째, 실천의 의미 강조, 실천 강조. 세 번째, 이런 조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만이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선지만 보고서 역시 풀 수 있습니다. 선지에, 자, 의 강조, 그 다음에 서리적 표현, 그 다음에 실천 의미. 1번 보겠습니다. 동아리 체험들은 멋진 전통이 되었다. 이번 체험도 성공도 마무리한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환경 문제 주제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네요. 1번은 벌써 주제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 서리법이 있겠네요. 서리는 있습니다. 서리만 가지고 볼 때. 자, 그 다음에 4번. 자, 지금 그 다음에 3번은 서리가 없으니까 무조건 제끼가 되겠네요. 자, 4번은 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네요. 따라서
2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답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좁혀 놓고요. 일단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참여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자, 역시 2번 역시 참여의 의미, 즉 의의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환경 문제 주제라는 것을 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2번은 제껴야 되겠네요. 자, 4번 보니까 환경 문제라는 주제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설립법을 담고 있고요. 첫걸음이 되고 있다. 역시 의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답이 나는 걸 쉽게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기 조건을 잘 체크하는 것이 문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수능 완성 실전 5회분의 화작 문제 구성의 특징과 문제 유형에 대한 접근 방법과 풀이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해 보았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제시문을 먼저 읽지 말고 선지와 문제 유형을 본 다음에 잘라서 지문을 끌고 들어가서 1대1로 판단을 맞춰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법은요 정말로 유용한 방법입니다. 잘 익혀서 시험 때 화작에서 좋은 성과 있기를 여러분에게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바이바이! 안녕!